인물을 통해 세계를 보는 월드앤 후 시간입니다. 이재환 기자님, 이번 주 국제사회가 이 사람의 사망 소식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죠.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이었죠.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실종 소식이 보도됐어요. 네. 바로 다음 날 이란 정부는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네. 네, 지난 19일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탑승 중인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평소에도 악천후와 험준한 지형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는데요. 이란 당국은 70여 팀의 구조대를 급파해서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결국 실종 12시간 뒤에야 대통령의 죽음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보도되었죠. 네, 닷새간의 애도 기간이 선포됐고요. 대통령의 무사 귀환을 바라던 국민들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예배 속에서 치러진 사흘간의 장례식에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하니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하니에는 가자 저항 세력의 이름으로 참석했다면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이란 SNS상에선 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는데요. 축포를 쏘아 올리는가 하면 축배를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심지어 춤을 추면서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줄줄이 올라오게 됐어요. 네, 아주 대조적인 광경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 소식을 듣고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헬기를 타다 추락했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었고 이 인물은 이란의 권력 서열 2위였기에 더 놀랐거든요. 박현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란 아시다시피 신정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국가 서열 1위인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 원수고 그 아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군통수권이라든지 사법부 수장 임명권 등 이 주요 권한을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네. 집행자만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요, 사실 대통령이요. 국민의 투표로 뽑히다 보니까 국민에게 인기가 많을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와 정책 노선에서 차이를 빚기도 하고요. 네. 영향력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코 힘이 없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에브라임 라이시가 어떤 정치 성향의 인물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생전 이력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네네. 네, 에브라임 라이시 향년 63세로 검찰총장을 거쳐서 이란 사법부 최고 자리까지 지낸 그야말로 정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입니다. 그러네요. 또 하메네이의 제자이고요. 라이시의 장인 역시 종교 지도자로 하메네이와 긴밀한 사이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저는 네. 여러 이력 중 별명이 가장 눈에 띕니다. 네. 테헤란의 도살자라니 어떻게 하다 저렇게 무시무시한 별명을 갖게 된 건가요? 네, 1988년에 라이스가 27살일 때 테헤란 검사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약 2달 동안 이란 내에서 반체제 이사들의 대규모 숙청 작업이 있었습니다. 숙청이요. 네, 그래서 국제 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4천에서 5천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는데요. 2달간.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은 당시에 그 30분마다 사람들을 6명씩 데려와서 교수형을 집행을 했고요. 이때 시신을 테헤란 외곽에 있는 외곽에 집단 매장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문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영상 봤습니다만 너무나 잔혹했던 그런 때네요. 네, 근데 이란에서는 물론 숫자가 과장이 됐고 당시에 그 처형된 사람들 대다수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편에 들어서서 싸웠던 이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하. 그런데 이때 이 판결을 내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라이스예요. 라이시 예, 그래서 대통령. 그렇죠. 사망한. 레이스 대통령이었고요. 네. 이때를 기점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학살을 지시했던 네, 인물이었네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라이시가 정말로 강경파입니다. 이 이란 전역을 뒤흔들었던 히잡 시위를 기억하실 텐데요. 2022년이었습니다. 이게 라이시가 집권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때 시위 참여자들을 크레인에 매달아 공개 처형했고요. 무력 진압으로 230여 명이 사망하고 2만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라이시에 대한 반발이 매우 큽니다. 앞서 그렇겠네요. 영상에서 라이시 죽음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그들 또한 정권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라고 합니다. 유가족들이었군요. 이번 헬기 추락사를 두고 또 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악천후로 인한 단순 사고사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고 당일에 총 석 대의 헬기가 이동했는데 하필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했다. 그 한 대만.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다른 헬기 탑승자에 따르면요. 이륙 뒤에 구름이 많아지니까 대통령을 태운 헬기 조종사가 먼저 무전을 쳤다는 거예요. 네. 그 무전을 듣고 다른 두 대는 구름을 피했는데 정작 대통령이 탄 헬기만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살 의혹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 참모부에서는 1차 조사 결과 이런 의혹들을 부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잔해에 총탈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전 내용 역시 별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천후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그냥 단순한 충돌 사고였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이 라이시가 탔던 이 헬기 정말 오래된 기종이긴 합니다. 그래요. 1968년이죠. 이 첫 비행을 한 벨 212라는 기종인데요. 현재 단종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항공기 금수 조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새 항공기는커녕 부품조차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번 사고는 이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 이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천후에서 헬기를 띄우기로 결정한 나라는 너희 나라인데 왜 우리를 비난하느냐. 지금 뭐 네. 이런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쓴소리를 주고 받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미국의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이란의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비행기 네, 타기가 굉장히 겁이 납니다. 특히 네, 국내선 같은 경우에도요. 네, 네.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는데 이란에서. 비행기 선반에 짐을 넣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네. 전선이 그대로 보이기도 하고 쿠킹 오일에 쌓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선을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가릴 수 있을 만한 부품이 없었던 거죠. 아유, 좀 안 무서우셨습니까? 기도합니다. 네. 목숨을 건 비행을 네. 당시 하셨었군요. 네, 오늘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주목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일 텐데요. 그럼 지금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네, 그러진 않고요. 이란 헌법상 5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로 뽑히는 사람은 자녀 임기가 아니라 4년을 하게 됩니다. 네. 완전한 임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6월 28일에 선거가 예정돼 있고요. 네. 그런데 서방 언론에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아주 유명한 다크호스가 한 명 있습니다. 다크호스요.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하메네이가 있고 커튼 뒤에 있는 인물이 좀 궁금합니다. 네, 커튼 뒤에 있는 인물이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인 모지타바 하메네이입니다. 둘째 아들. 네, 공식 서상에 제 얼굴이 드러낸 적도 없고요. 현재 공식 직책도 없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비선 실세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네. 잠시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민병대인 바시지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오래전부터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아들을 차기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설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세습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부자 세습이 되면 왕정을 무너뜨렸을 때 부자 세습 왕정을 무너뜨렸는데 그렇죠, 팔레비 왕조. 그렇죠. 그 폐습을 다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발이 분명히 심할 거고요. 네.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공석이 되니까 혹시 이번 기회에 아들을 밀어서 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추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란 내부의 반정부 정서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내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온건파 인물을 후보로 내세울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걸 계속 누를 수만은 없고요. 미국 네. 제재도 풀어야 되고 그러면 좀 더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부드러운 사람이 대중적 인기가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대통령으로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개혁파가 들어오면은 사실 최고 지도자 말을 안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란에서 무슨 일이란 걸 보냐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무엇이고 이란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란 상황 진짜 궁금해집니다.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네. 수 없는 중동 소식 살펴봤습니다.